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한국에서 진짜 이 좌파와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왜 저렇게 미국에 환장을 할까라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입으로는 맨날 반미 반미 이런 거를 외치고 있지만 항상 그거 한번 보십시오. 민주당 쪽 애들 국회의원들 나오면은 노트북 같은 거 뭐 가져오지도 않고 그 아이패드라고 하죠. 아이패드 같은 거 막 갖고 와서 키보드 막 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다만 하나같이 그 미국 제품 쓰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만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막 정신이 그냥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뭐 이번에 이제 그 15일부터 시작해서 15일 맞죠 G7이 사실 뭐 관심도 없습니다. 가가지고 뭐 이재명이가 뭔 얘기나 하겠습니까? 뭐 말이라도 제대로 걸 수가 있겠어요. 그냥 뭐 꾸벅꾸벅 그냥 졸다가 오겠지. 차라리 졸다 오는 게 낫지 문재인이처럼. 뭐 저는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트럼프랑 뭐 만날 것이다. 또 어떤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골프까지 칠 것이다. 완전히 그냥 뭐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뭔 놈의 골프를 치겠습니까? 트럼프가 이지만 알아나 봐주면은 사실 뭐 감사한 일인 것이지. 그래서 뭐 G7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뭐 방미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. 이렇게까지 MBC가 보도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막 웃기는 것들입니다. 아니 맨날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사나 쓰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를 말든지 그렇게나 미국에 환장하는 것들이 왜 저렇게 막 입으로는 그렇게 막 반미를 외치는지 모르겠어요. 뭐 이지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뭐 반을 외치면서 샴푸는 뭐 일제 쓰고 그러는 거겠지.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까? 뭐 만나기 언젠가는 만나겠습니다만 G7이 끝나고 난 뒤에 무슨 뭐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이재명을 초대해 가지고 만난다.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언론들이 좀 보여주는 반응 중에 웃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. 트럼프 측근 미 상원 의원 당선 축하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. 이게 지금 해거티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상원 의원인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에서 맡고 있는 뭐 직책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? 이런 거?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나왔어. 그게 뭐 문재인이 됐거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거나 됐어. 그럼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거나 뭐 트럼프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소통을 했다는 얘기는 봤어도 트럼프의 측근이 축하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런 거를 갖다가 기사화가 되는 것도 저는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딱 뭐겠습니까? 이재명이가 되자마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. 오죽 정말 트럼프가 제대로 그렇게 축하를 안 해주고 제대로 된 그런 메시지가 없으면은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강조해가지고 기사를 내겠냐고요. 뭐 그것뿐만이었습니까? 백악관이 뭐 JTBC가 뭐 확인 전화까지 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몇 번이나마 재차 뭐라고 얘기합니까? 야 우리가 확인해서 트럼프랑 이재명 진짜 통화한 거 맞아. 아이고마 잘하셨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오죽 진짜 막 그렇게 트럼프 쪽에서 백악관 쪽에서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안 밝히겠다라는 거죠, 그렇죠?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미일 뭐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한미 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.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. 뭐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. 뭐 깊게 얘기는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주제들에 대해 가지고 소통했다 정도까지는 원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백악관은 항상 그래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없어요. 그러니까 JTBC가 오죽 이게 막 없다 보니까 지들이 먼저 막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. 이래가지고 저거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그냥 백악관은 뭐예요? 아직도 입장 발표하지 않고 그냥 통화는 한 거는 맞아. 여기서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 지금 관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기사. 이재명, 트럼프, 방미 초청, 첫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앉아 있으니까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 기사 내용에서도 어떻습니까? 대통령실 관계자도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? 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 만나는 것이며 언제 도대체 이게 막 공개가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. 초청의 시점과 공개 여부는 외교적으로 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라 가지고 공개할 수가 없다.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바꿔 얘기해서 뭐겠습니까? 그냥 없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계속해가지고 기자들이 블러핑을 넣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또 기절할 뻔했어요. 아까 전에 이제 그 트럼프 측근
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축전을 건넸다. 이것도 진짜 부끄러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번에 어떤 기사가 또 나왔는지를 보니까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방한이다. 이렇게 또 기사가 막 또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? 아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뭐 고위급이라고 한다면은 뭐 중국의 저기 누굽니까 왕입니까? 뭐 이런 사람 이제 온대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은 뭐 기사가 나올 수는 있어도 국무부 고위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 그래가지고 첫 무슨 뭐 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첫 방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는 저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. 국무부 고위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신문에다가 막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나요? 그 내용도 조금 보니까 션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동아태국 고위관리 뭐 이런 뭐 직책을 맡고 있대요. 조만간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뭐 또 다른 이제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온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기사들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이미 급하구나 마음이. 그러니까 언론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빨아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이 이제 그 눈밖에 났다가는 그냥 뭐 또 저기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아제껴야 돼. 그러니까 제발 좀 트럼프가 뭐라고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. 백악관이 뭐라고 좀 확인해줬으면 좋겠어. 없어. 그러니까 먼저 그냥 백악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통화한 게 맞냐 이런 거나 지금 확인하고 앉아있고 오죽 진짜 미국에서 고위급 지금 이제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없고 안 오다 보니까 무슨 뭐 미국의 국무부에 뭐 고위 관리가 왔다라 그래가지고 저거를만 대문자만하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? 대한민국 국격의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저만 지금 막 오버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다 느끼실 것 같아요. 국무부 고위 관리가 왔다라 그래서 뭐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화제가 되거나 기사가 나온 경우가 문재인 때도 제가 봤을 땐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사실상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국내만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에도 똑같이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유엔 제재 지금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미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실상 공범은 유엔 그 제재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된 겁니까? 대북 송금 문제가 돼 가지고 7년 8개월인가 형이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. 거기에 지금 공범이 누구겠습니까? 바로 이재명인 거예요. 그것뿐만이겠습니까?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어떻게 돼 있는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뭐 내정이 돼 있어서 뭐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누구랑 뗄 수가 없어요. 이화영과 지금 국정원장 이종석이가 뗄 수가 없습니다. 왜?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도에 이화영과 이종석 두 사람 다 뭐였습니까?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이 공동위원장이었거든요.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를 생각을 했었을 때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? 800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거를 경기도지사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할 수가 있겠냐? 말이 안 되죠, 그렇죠? 북한에다가 그때 경기도가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. 쌀이 무슨 뭐 몇천 톤만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경기도지사한테 그걸 소통하지 않고 부지사가 혼자서 한다? 정말로 부지사가 혼자서 했으면 진작에 이재명한테 그 쑤시고 뭐 찢기고 뭐 지금 난리가 났겠죠. 니까 짓게 뭔데 감히 나한테 이런 것도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했냐고. 먼저 이재명이가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? 이화영을 갖다가 뭐 직권남용 이런 걸로.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경기도 지사가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화영과 이종석이 지금 보십시오. 뭡니까? 공동위원장이에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었을 때 평화정책 자문위에서 이화영과 이종석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화영이가 하는 그런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정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대북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으면 만나서 뭔 얘기하겠습니까? 너 지금 대북제재 어겨가지고 지금 뭐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데 너 뭐냐? 할 말이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도 봐도 제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니야. 그 공동위원장이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? 비문장지대를 지나갈 때 왜 도대체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? 사실상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종석입니다. 그리고 또 딴 것도 보니까 필리핀에 가는데 북한 사람들 만난다고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지금 어느 때인데 뭐 이러고 앉아 있냐?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국정원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? 이게 지금 저는
모르겠어요. 이재명이가 정말로 미국과의 뭔가를 관계 개선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? 그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말로 관계가 예전같이 그렇게 회복이 되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. 이재명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. 존재 자체가 이미 반미인데 존재 자체가 이미 대북제재 위반인데 뭔 놈의 이런 인간이랑 대화를 할 수 있으며 협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. 어쩌겠습니까?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모습입니다. G7 뭐 15일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15일 날 그냥 제 생일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 G7 이지만 가는 것보다 제 생일인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